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화과 강의 강사 신영진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앞선 강의들은 식품과 관련된 우리가 몸으로 섭취할 수 있는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엔 강의 주제는 세제입니다. 세제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인데요. 이 세제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주방세제, 세탁세제, 청소에 사용하는 청소세제 같은 세제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제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다들 계면활성제라는 이런 성분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면활성제가 무엇인가? 이 계면활성제는 보통 콩나물의 형태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설명하는데요. 콩나물의 머리 부분이 되는 이 친수성 부분과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이 친유성 부분, 이렇게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콩나물 형태, 면봉 형태의 머리 부분이 친수기를 갖고 있고요. 이제 밑에 꼬리 부분이 친유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세제란 건 흔히 무언가를 빨거나 더러운 물질들을 제거할 때 사용하잖아요.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계면활성제들이 물 안에서 존재하다가 기름때가 있는 옷이나 저런 부분에서 기름때가 있는 부분에 저렇게 꼬리 부분이 꽂히게 됩니다. 합성을 하는 거죠. 기름때를 합성하면서 그 기름때를 둘러싸게 됩니다. 이 기름때를 둘러싸게 되면 머리 부분이 친수성 부분이 이제 물과 친하기 때문에 이 기름때를 이제 원형으로 감싸고 이 기름때를 빼가지고 들어 올려서 그림에서 같이 저렇게 물속에 다시 스며들어 기름때를 제거하는 식으로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에서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계면활성제가 실질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에 말씀드린 긴 탄소사슬, 이 부분이 기름과 친한 친유성 꼬리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O의 이중결합, O와 O 나트륨 있는 친수성 부분, 이 동그란 그 면봉의 머리 부분 같은 친수성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이 계면활성제의 분자 구조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비누를 만드는 그 합성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합성 방법은 흔히 일반적으로 기름과 수산화나트륨 NaOH를 섞어서 그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COO 이중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잘려나가게 되고, 그 잘려나가게 되면서 그 부분이 나트륨이 들어가고, 그 나트륨이 들어간 부분에 있던 OH가 다시 옆에 있는 유지, 전에 말씀드렸던 글리세린이라는 그런 물질로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름과 계면활성제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만들거나 세제를 만들 때 기름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기름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에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구조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보통 아까 그림에서 같이 기름을 이용해서 화학적 결합을 이용해서 비누 형태로 만들어서 세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기름에 사용되는 그 탄소 결합들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석유입니다. 석유가 보통 그 자동차 기름이나 이런 데만 사용된다고 아시는데요. 이 외에도 옷이나 세제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석유의 기본 물질들을 분해하고 쪼개고 변형시켜서 이런 식으로 계면활성제의 그 구조로 만들어서 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석유나 이런 원료들을 이용해서 만든 세제를 합성세제라고 하는데요. 이 합성세제의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ABS, 그 다음에 LAS라는 합성세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ABS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BS는 아크릴 니트릴 부타디에 스티렌의 약자로서 경성세제라고도 하는데요. 그 아까 유지를 이용해서 만든 천연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거나 거품이 잘 안 난다든지 좀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석유를 이용해서 만든 ABS 세제들은 어떤 물에도 거품이 잘 되고 세탁도 잘 되고 냉수나
온수나 상관없이 잘 씻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에는 부작용이 존재하죠. 이 부작용이 존재하는 게 대표적으로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이 ABS계 합성세제는 생분해가 잘 안 돼서 이제 강이나 하천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세제를 쓴 물이 흘러들게 되면 강이나 하천들에 거품이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생물들을 죽인다든지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물질이 LAS라는 이제 합성세제인데요. 이제 LAS는 리니어 ABS의 약자로서 생분해가 잘 되고 거품 역시 잘 나오고 환경적인 요인만 조금 없앤 좋은 합성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요새는 LAS를 성분을 이용한 합성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새 세제계에서 이제 문제가 말이 많거나 이런 게 무엇이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주방세제나 세탁세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담는 이런 그릇을 닦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입이나 몸속으로 체내에 침투되기가 쉬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친환경적이다, 몸에 해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돼서 천연세제도 합성세제 못지않게 많이 성능들이 개선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천연세제와 합성세제의 차이가 무엇이냐? 천연세제는 기름이나 대표적으로 야자유, 팜유 등을 이용해서 이 동물성이나 식물성 유지들을 이용해서 만든 세제들이 천연세제라고 하고요. 반대적으로 기름이나 석유 등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합성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세제 중에 지방산소닭이라는 거는 지방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산에다가 소다, 흔히 베이킹소다라든지 소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다라는 말은 보통 나트륨을 많이 소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콩글리시죠. 나트륨의 영어적 명칭이 소듐이기 때문에 이 소듐이란 말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잘못 말하다 보니까 소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지방산의 나트륨,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고 나트륨이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지방산 소닭의 세제라고 하는데요. 지방산 소닭에는 이제 세탁하는 동안 빨래비누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면 흰 옷들이 약간 누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렇게 변식하는 게 이 지방산 소닭의 비누들은 단점이 이렇게 옷을 변식시키거나 색깔을 변형시키거나 세탁기를 좀 망가뜨리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주방세제는 그 야자유를 주로 사용해서 친환경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큰 해가 없는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는 보통 뒷면을 보게 되면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등급이라든지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면활성제가 몸에 친환경적이다 해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기름때를 빼낼 수 있는 강력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많이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이나 우리 몸에 얼마나 피해를 입히냐 아니면 중독 독성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수를 많이 매기게 되는데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식기를 닦는 데 사용할 정도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계면활성제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 독성이 있다 해서 이제 2등급을 주게 되고요. 이제 1등급은 과일을 사용해도 이상이 없을 만큼 안전하다는 뜻에서 1등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깨끗이 닦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려면 계면활성제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2등급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난 좀 꺼림칙하다, 안전에 좀 더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면 1등급 세제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세제를 써야 되나 이런 데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세척력이 좋고 어떤 게 몸에 안전하고 어떤 게 함유량이 많고 어떤 게 거품이 잘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발표한 자료는 이제 제가 그 블로그 강의 요약을 올리는 내용에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 세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